네, 가짜뉴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뉴스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가짜뉴스 대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던 뉴스의 일부 자료를 바꿔서 조작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전체 내용이 허구인데 그럴싸한 언론사 타이틀 혹은 진짜 존재하는 언론사 타이틀을 넣기도 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싸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인용하니까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본 다음에 진짜 이런 뉴스가 있구나 하고 그 내용에 속아서 그 뉴스를 열심히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는 뭘까요? 오보는 실수로 만들어진 뉴스를 말하고요. 가짜뉴스는 의도를 갖고 특정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뉴스를 말합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냐? 실제로 미국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실린 가짜뉴스가 많이 전파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진짜라고 믿고 힐러리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역효과로 더 지지를 얻게 됐다는 설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이미 사람들이 그냥 가짜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보기도 하고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당연히 그 중에서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아마 현실 세계에 미친 영향은 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도 가짜 뉴스는 있었죠. 가령 북한이 날려보낸 삐라 같은 거. 그 삐라도 일종의 가짜 뉴스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찌라시라고 불리는 사설 정보지. 뭐 증권가에서 유통되는 것도 있고 특정 계층에서 우리들만 아는 은밀한 내용인데 이게 진짜야 라는 사설 정보지들 형태로 유통되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의 가짜뉴스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떤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친구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한테 재밌다고 소개해주기 위해서 전파를 하죠. 내 주소록에 있는 수십 수백 명한테 동시에 쏠 수도 있죠. 메신저 친구들한테 동시에 쏘면 그 사람들은 나는 그냥 손가락만 몇 번 움직였을 뿐인데 내가 접했던 소식을 그대로 똑같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전파 속도가 예전의 가짜뉴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또 아까 삐라 얘기를 했었는데 삐라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조잡해요. 이걸 누가 실제로 믿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림도 그렇고 내용도 황당무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가짜라고 생각하고 코웃음을 치고 말았죠. 그런데 요즘의 가짜뉴스들은 정교해요. 만듦새도 뛰어나고요. 사진에서 그럴싸한 조작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유명한 교수나 전문가들의 발언이 거기에 인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 정도의 완성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삐라나 그런 찌라시들이 그냥 아님 말고 식의 그런 발언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유통시키려면 무척 힘들었어요. 가령 종이신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만드는데 비용 들죠. 그것을 유통시키는데 돈이 들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 몇 개만 올려놓고 그것을 메신저로 전파만 하면은 뭐 기존 신문사들이 갖고 있는 배급망, 유통망이 없더라도 전 세계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죠. 비용도 아주 적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가짜뉴스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그래요. 뭐에 대한 인식이냐? 언론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기존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특정 언론, 유력 언론에만 의지하지 않고 군소 언론, 뭐 인터넷 언론, 팟캐스트 같은 대한 매체를 통해서도 새로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기존의 언론사에 대한 권위가 추락되고 있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말하는 것은 TV 방송, 뉴스에 나오는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하도 그런 내용들에 거짓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언론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이런 조그만 언론사에서 조그만 사람들의 팟캐스트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더 진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 언론사보다는 가짜뉴스에서 전달할 내용을 더 믿게 되는 음모론적인 성격도 이런 가짜뉴스 파급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검색 사이트인 구글과 제일 큰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유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과 구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난 이 뉴스가 정말 재밌어 라고 생각해서 자기 지인들한테 공유하기 위해 자기 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공개가 되는데 누군가 그거 보고 이상한데? 이 기사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은 거기 신고 버튼 같은 걸 눌러요. 그러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제 같이 손을 잡은 언론사들로 구성된 검증팀이 있어요. 그 검증팀이 이 뉴스를 사실과 비교해서 이 뉴스는 진짜다, 혹은 이 뉴스는 의심스럽다, 혹은 가짜다 라는 게 판단되면 그 해당 게시물에 이것은 의심할 만한데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답니다. 혹은 많이 알려진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뉴스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누군가 글을 올리면 이미 올라와 있는 뉴스와 그 해당 게시물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이것은 진짜다, 혹은 가짜일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보급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누군가 가짜뉴스를 올리면 몇 초, 몇 분, 한 시간도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그 뉴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언론사로 이루어진 검증팀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미 그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 해당 게시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페이지를 갖고 가고 자기 지인들한테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그게 가짜라는 딱지를 붙이더라도 그 뉴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노출된 뉴스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사후 검증하는 거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게 잘못 쓰일 경우는 검열 장치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릴 때 그 게시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이익을 침해했다, 우리의 명예훼손을 했다 라는 식으로 어떤 기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거기에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 운영자는 블라인드 처리라고 해서 임시로 지우진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고 모든 판정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그걸 다시 보일 수가 있지만 그 검증하는 기간 동안엔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있는데 가짜뉴스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게시물에 대한 누군가가 진짜냐 아니냐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올리는 게시물을 누군가 보지 못하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다 나쁜 의도로 갖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우는 격의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는 맞고 또 SNS 사이트나 검색 엔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가짜뉴스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변해가고 있는 사회 환경을 생각하면 이렇게 사후에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버블 필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가짜뉴스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개념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선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동창이나 친척들의 모임을, 가족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꼭 내 생각과 맞진 않는 경우가 많죠. 친구라고는 하지만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저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인터넷은 다르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내 성향에 맞아서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가 있고 내가 재밌어서 누른 글이 있고 또 내가 원해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막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세상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 기업들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은 좋아하지 않고 오래 머물지 않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면 클릭을 많이 하고 이런 내용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공유도 안 하네. 그러다 보면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 이 사람이 선호할 것 같은 내용만 추려서 제공됩니다.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뭐 특정한 편견 없이 모든 정보를 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만 이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또 검색 엔진 사이트 가서 구글 가서 내가 특정 내용을 쳤을 경우 이 사람의 성향에 맞을 것 같은 내용이 우선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클릭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은 저 뒤 순위로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검색을 하면은 두 사람의 검색 결과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일들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먹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같은 키워드를 치더라도 이 사람의 검색 결과 페이지들은 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은 그냥 평범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평소에 했던 행동과 선택들의 영향을 받은 내가 만들어낸 환경이라는 거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가 올린 글들에 좋아요를 누르는 글이 있고 아무 반응을 안 한 것도 있고 혹은 보기 싫어요라고 다듬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누군가 글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좋아요 할 것 같은 글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밀어주고 이 사람은 이거 평소에 안 좋아하던 스타일의 글이네 그러면 아예 뜨지도 않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는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검색 페이지에는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내용들로만 짜여진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보게 되는 뉴스는 기존의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이 좋아요 할 것 같은 뉴스만 보이지 이 사람이 싫어하고 반응도 안 할 것 같은 뉴스는 아예 뜨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버블 필터 효과죠. 그래서 버블 필터는 내가 외부의 색다른 정보, 내가 평소에 접하지 않던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위험성이 있어서 아주 심각하고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이런 환경 때문에 더 잘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혹은 내 신념이 맞다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정보들은 받아들이고 아닌 내용들은 버린다는 거죠. 가짜뉴스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특정 정치인을 싫어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때 그 정치인이 잘한다는 뉴스는 클릭하지 않게 되겠죠. 또 이 정치인이 못한다고 하면 일단 눌러봐요. 그리고 그 뉴스의 내용을 읽으면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정치인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말과 행동도 일치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공약만 내서 이 기사는 역시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군. 참 좋은 기사야. 라는 식의 과정이 한번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를 접할 때도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선택한 기사들로만 보면은 이 정치인은 아주 나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했던 거는 이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는 기사만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이야 라는 생각에 대한 증거만 가득한 거죠. 이걸 반론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치인이 나쁜 정치인이라는 것만 계속 클릭해서 봤거든요. 그럼 가짜뉴스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니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따지지도 않고 믿겠지? 라는 식으로 이 사람한테 오는 정보는 그렇게 편향된 정보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버블 필터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주변이 내가 선택한 내용들로 가득 찼다면 이 확증 편향은 이 사람의 선택의 결과죠. 그래서 버블 필터와 확증 편향은 가짜뉴스를 유지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인터넷, SNS를 쓰실 때 객관적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내용들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전혀 찾아보지 않던 사이트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객관적인 정보, 다양한 시선을 가진 정보들이 모이지 그런 노력 없이는 맨날 내가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로만 가득 쳐다보면 내 생각과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뉴스도 어떤 진리나 사실을 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오락거리,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쉽게 사라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낵컬처란 말 들어보셨어요? 스낵이란 말이 그냥 쉽게 먹는 과자들을 의미하잖아요. 문화 상품들도 그렇게 소비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영화 한 편을 보려면 극장 가서 2시간씩 보고 집에서 TV 드라마를 보라고 해도 1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한 가지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오래 뭔가를 집중해서 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짧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은 시간만 들이고도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뉴스들은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든 긴 글이 위주였고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어요. 교과서 보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느낌. 언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카드 뉴스를 보면 전혀 다르죠. 큼지막한 사진에 짧은 한두 줄의 글, 그리고 그런 카드가 5장, 10장 만에 한 뉴스가 끝나요. 손가락만 이렇게 몇 번 움직이다 보면 전체 뉴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가짜뉴스와 스낵컬처, 카드뉴스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 우리가 언론사는 되게 공적인 기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사들도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사들은 구독료보다는 광고료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돼요.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페이스북, 구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들도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를 통해서 얻어요. 결국 언론사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나 SNS 사이트들도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것 같은,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고 조회수가 높을 것 같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들도 이런 논리에 따르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회수 많이 올라가고 그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고 클릭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굳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광고 수익을 쫓는 인터넷 트래픽 기반의 수익 구조 하에서는 가짜뉴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뻔한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뻔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거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돼요. 과학적 사고방식이 말은 어렵지만 간단해요. 한 주장이 있으면 그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와 사실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검증해 보는 거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 과정이 몸에 밴다면 어떤 뉴스를 접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선입견이나 편견은 버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들만 갖고 비교를 했을 때,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실은 증거가 없더라도 믿고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내 기분에 도움이 안 돼, 내 기분을 나쁘게 해 라고 해서 배제한다면 그 사람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가짜뉴스가 아주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짜뉴스들은 과격해요. 과격하다는 거는 특정 대상, 그 뉴스가 비판하는 대상에 있어서 아주 심할 정도의 공격을 합니다. 그게 유력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지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업체, 기업, 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을 해요. 기존의 언론 기사들은 적어도 균형감은 갖고 있어요. 이 기자가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비판하라는 내용 말고 적어도 반론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짜뉴스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있고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시선을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격을 받는 대상이 어떤 기분일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일은 있잖아요.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매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가짜뉴스는 이렇게 일방적인 매도, 일방적인 공격 같은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역지사지 같은 게 몸에 뵐 수 있는 다양성 혹은 인권 감수성을 갖는 교육이 선행된다면 가짜뉴스를 볼 때도 이거 너무 심한데?
진짜 뉴스라면, 진짜 언론사라면 이런 식의 기사를 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말이 좀 어려운데 리터러시가 문맹, 문해 교육이라는 말이거든요. 한글을 모르면 한국에서 쓰여진 수많은 자료들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읽는 눈을 길러주자는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미디어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어떤 뉴스에 나왔다, 신문 기사에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는 습관이 들여지겠죠. 아까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것처럼 다른 기사, 다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와 비교를 해볼 거고요. 또 언론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또 미디어가 갖고 있는 본성을 알게 된다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보다 진실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가령 어떤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은 그 뉴스가 사실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는데 몰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매체가 다루지 않은, 이 방송국이나 이 신문사가 다루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지 이 기사 하나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떤 신문사는 새해 첫날 신문 일면에 떠오르는 해를 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신문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면에 실을 수도 있어요. 해가 떴다는 것도 사실이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기사를 일면에 내느냐에 따라서 이 언론사가 추구하는 입장과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확산되면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때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그 뉴스를 이 언론사가 다뤘느냐 안 다뤘느냐도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단지 현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판단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몸에 배 있을 거고요. 또 가짜 뉴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호기심을 갖고 더 찾아보는 능력도 갖게 될 거니까요. 물론 짧은 시간에 해결되긴 힘들겠죠. 교육이라는 게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든 이후에도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참여하다 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뉴스 하나 보는데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싸매면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아마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그 손해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